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파트너십이 또 한 차례 이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KFX 개발 참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미뤘던 개발을 재개하자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국내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가 왜 한국의 입장을 바꿨으며 그 가운데 일본은 또한 왜 등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와 미수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KFX 관련 못 받은 분담금은 약 6,500억 원 정도인데요. 한국에서는 점차 늘어가는 분담금 미지급금으로 인해 여론이 매우 좋지가 않은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국내외에 우환이 너무 많았고 이는 예산이 극도로 부족해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한국에는 KFX나 인도네시아가 주문해 놓은 2차 잠수함 등 점점 순위가 뒤로 밀려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인도네시아는 코로나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코로나 관련 예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을 조달할 정도입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코로나 때문에 국채를 팔아 40억 5천만 달러, 4조 9천억 원을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은행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서도 각각 2억 5천만 달러를 대출하는 협상 중이라며 사실상 재무 상태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 복지, 경기 부양용 지출 증가로 급증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심하는 실정입니다. 작년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2.3% 또는 최저 마이너스 0.4%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실업률과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카르타의 메가톤급 수도 이전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홍수로 침수되는 인도의 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최소한 수십조 원 이상을 인프라 공사에 투입하고 수도를 보르네오 섬으로 옮길 것이라고 공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자카르타는 올해에도 홍수가 이어지고 있고 도시가 계속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수도 이전 문제 관련한 예산은 최우선으로 편성돼 더욱더 자금 수급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한국 측에 KFX 행사에 오겠다고 연락을 한 것인데요. 프라보우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한국형 전투기 KFX CJ-1호기 출고식 참석을 두고 상당한 긍정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일 프라보우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 등 인도네시아의 군 고위 관계자들이 KFX 출고식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라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측에서 이런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강은호 방위사업총장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프라보우 장관, 마르수디 외교부 장관, 하디 타잔토 통합군 사령관 등에게 4월 예정된 KFX 출고식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들의 행사 참석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라보우 장관이 그동안 러시아,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와는 활발하게 교류를 해왔지만 한국에는 한 번도 오지 않은 데다가 KFX 사업에 대해 불공정한 사업이라고 줄기차게 언급하고 프랑스의 라팔이나 미국 전투기를 주문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해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라보우 국방장관은 돌연 입장을 바꿔 한국으로 발길을 향한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가 이번 행사에 정부 및 군 고위 인사들을 파견하면 연체 중인 KFX 개발 분담금 납부를 비롯한 공동개발 사업 계속 참여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결국 말만 해놓고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인도네시아와는 장기간 여러가지 사업이 좌초되며 신뢰 회복 등 관계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가 온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 행보 와중에 일본 관련한 소식이 갑자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뭔가 분위기가 잘 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일본발 소식이 신경 쓰이는데요. 우선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오래된 우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 삼기는 했지만 그 전에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고 있었고 매우 험하게 통치를 해서 오히려 일본에 고마워하는 감정이 크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당시 대만이나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달리 유화책으로 통치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앙금이 남아있지 않으며 인도네시아의 많은 부분에는 일본 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투자할 때 일본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일본 텃세도 심합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지 공장 부지 확보 등에서 일본 기업과 협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본도 인도네시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와서 양국에는 강한 파트너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스가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약 5천억 원의 차관을 저리로 제공했습니다. 이같이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텃밭이다 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프라보우 국방장관은 한국의 KFX 관련 방문 의사를 밝히면서도 지난 3월 30일 일본에 전격 방문했고 모토기 외무상과 기시 방위상을 동시에 만나 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의견을 나눴으며 일본과 가치를 공유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의 영역 근처에 설정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그 다음 회담의 내용이 다소 우려가 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자위대 등과 공동훈련을 하기로 하고 안전보장 측면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방위장비 비품의 이전과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일본이 11번째로 해당 기술을 이전하고 공유하기로 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당장 인도네시아는 일본에서 호위함 등을 사들이고 기술을 전수받는 내용도 일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는 방위장비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했으나 2013년 방위장비 이전에 관한 3원칙을 만들어 사실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동남아 국가들이 눈에 띄는데 필리핀은 협정을 이미 끝냈고 베트남과도 사실상 기술 협정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일본과 방위장비 이전에 관해 협력하기로 한 국가들은 레이더, 군안 비행정 등의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기술로 여겨지는데 일본이 관련 분야에 전문적이라고 판단해서 인도네시아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번 군사 자금의 활용 분야를 일본에까지 넓혔다는 것으로 자칫 이 가운데 한국의 우선순위가 또 밀린다는 우려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거론되었듯이 일본은 엔화를 찍어내서 동남아에 막대한 차관을 빌려주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이러한 혜택을 보는데 이들은 일본의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방협력에 의해 한국과 해놓은 계약은 뒤로 하고 일본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호위함은 한 척당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거론된 레이더 등 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장착할 제품 등을 먼저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이미 1차분은 구매한 상황이기도 하고 KF-X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니 기존의 일본의 레이더 등의 대폭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게다가 프로보어 장관의 행보를 보면 한국과 계약 이후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동일 무기를 비교해왔습니다. KF-X에 대해서도 항상 부정적이었으나 갑자기 한국이 곧 시제품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등장하자 태도를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한 프로보어 장관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 2위와의 차이가 크며 지지율은 25%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한국 FX가 성공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간을 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또한 막상 프라보 국방장관이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에 한국에 보여주던 태도 역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KF-X 사업이 좌초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투자를 일본에 확대하는 무리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길목에 늘 등장하는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왠지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과연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국방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베 신조씨,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일본 거 와서 싹 다 가져가라고 했죠. 어이구 말도 잘 들어. 착해요 착해 우리 아베.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사히랑 유니클로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싹 다 가져가세요. 여기 둬봤자 안 사요 안 사. 일본 거 안 사요. 페페TV 주목! 여러분, 대한민국의 불매운동이 일본 거대 기업 철수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페페TV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페페TV는 그 누구보다도 일본차 불매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페페TV에서는 렉서스 브레이크 결함이 있어 쉬쉬한다며 리콜한다는 렉서스 충격 폭로 쉬쉬하는 비밀 터져버렸다. 아베도 실드 못 침 영상을 제작해서 일본차의 제품 결함에 대해 공론화시켰는데요. 조회수 22만 7,461회가 나왔습니다. 또 충격 소름 끼치는 일본차의 현실,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한 충격적인 실태에서 조회수 46만 9,596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올라간 8월 2일 시점에 아주경제의 이소 유튜버가 꼽은 현지 타격 가장 큰 품목은이라는 기사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인기 유튜버들도 적극 동참하며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1일 유튜버에서는 유튜버 페페TV의 일본차의 현실 영상이 조회수 32만 회를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페페TV의 일본차 불매운동에 쐐기를 박아주십니다. 저 이소라 기자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이분께서 제 영상 보고 자발적으로 써주신 기사입니다. 이렇듯 페페TV는 다른 그 어떤 채널보다도 일본차 불매에 노력하며 기름을 부었는데
그 효과가 가시화되며 국내 일본 자동차 판매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등 불매운동의 여파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렉서스,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브랜드는 전월 대비 일제히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8월 판매된 일본차 브랜드의 국내 점유율은 7.7%로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페페TV에서는 불매운동이 만들어낸 기적같은 효과, 아베가 뒷목 잡은 이유라는 영상에서 결과로 심층 분석 보고서를 시청자 여러분께 보고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일본의 닛산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6일 보도했습니다. 토요타, 혼다와 함께 일본 3대 자동차인 닛산은 지난 2004년 국내 시장에 진출했지만 올 들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닛산의 지난달 한국 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58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8%나 급감했습니다. 58대요?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급감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닛산은 최근 몇 개월간 한국에서 자동차를 계속 판매해야 하는지 여부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일 외교 무역 분쟁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철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실제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 통계에 따르면 닛산의 8월 한국 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58대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8%나 급감했습니다. 2018년 8월 닛산의 판매량은 459대였습니다. 일본 자동차의 전체 8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57% 줄었습니다. 닛산은 2004년 3월 한국 닛산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토요타와 혼다에 밀려 고전해왔습니다. 작년 한 해 2.39%를 기록했던 닛산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올 들어 0.32%까지 추락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닛산의 한국 시장 철수 검토가 글로벌 실적 악화로 인한 전반적 구조 조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닛산 자동차는 2022년까지 글로벌 생산 능력을 10% 줄이고 12,500명 규모의 감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불매운동이 만들어낸 닛산의 한국 철수 소식, 기분 좋은 뉴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내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조씨,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일본 거 와서 싹 다 가져가라고 했죠. 어이구, 말도 잘 들어. 착해요, 착해, 우리 아베.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사히랑 유니클로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싹 다 가져가세요. 여기 둬봤자 안 사요, 안 사. 일본 거 안 사요. 몸은 좀 괜찮아요? 그때 후쿠시마 방사능 농산물 많이 드셨잖아요. 그때 먹은 게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맞다면 이제 슬슬 반응 올 겁니다. 그때 홍보하던 연예인들도 백혈병 걸리고 뭐 합병증 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때 먹은 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쫄아서 한국산으로 먹은 건 아니죠? 아닐 거예요. 네, 아니겠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먹어서 응원하세요. 니들끼리. 이제 추석인데 후쿠시마 농수산물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한국에 방사능 묻은 거 제발 수출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있는 거 싹 다 가져가고. 알겠죠? 우리 약속해요. 안녕. 페페TV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힘들거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그 어느 하나 빛을 내지 않는 별은 없지요. 페페TV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꼭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피그말리온.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대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핑계로 성공한 건 김건모밖에 없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이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때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성공을 향하는 길입니다. 게다가 페페TV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믿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봐요. 구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가끔씩 각종 사회 이슈들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다면 하루 종일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하고 있는 페페TV를 찾아주세요. 페페TV만의 시각에서 여러분께 사실만을 근거로 팩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하루일 모두 잊으시고 페페TV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페페TV를 구독하시면 로또 되시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좋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배로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선뜻 구독 버튼에 손이 가지 않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자세히 오래도록 페페TV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페페TV에서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여러 사회 이슈들이나 알고 싶은 소식들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팩트만을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의견, 비판적인 의견 두루두루 살펴 좋은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안 좋은 말보다 이쁜 말로 달아주시면 컨텐츠 제작하는데 페페가 힘이 납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페페TV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